재능 있는데? 어때? 2시간 반만 더 하면 돼. 많이 아니에요. 2시간 반만 더 하면 돼. 그거 뭐 까이고 원래 하던 시간에서 2시간 반만 더 하면 되는데 요일도 안 바뀌어. 시간도 안 바뀌어. 아,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자, 모름지기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간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수학은 많이 해놔서 잃을 게 없다. 그러면은 왜 아직도 리만 가서는 증명이 안 된 것일까요? 네가 해. 미만 것을 네가 증명하면 되잖아. 그리고 필즈상 받으면 되겠네. 100만 달러. 우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되어보는 거야. 봤어요, 수학. 그거 봐. 거기서 뭐라 그래? 수학을 잘하는 놈은 어떤 놈이다?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랬어요. 네. 3번 해봤는데.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그 얘기하잖아. 어떤 놈이 잘하는지. 머리 좋은 놈? 제일 빨리 나가 떨어지는 놈. 아, 그 노력. 열심히 하는 놈? 뭐라고 했는데? 아, 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 잘하는 놈보다? 결론이 뭐였지?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아니, 그 노력이랑 재능 그거 말고 위에 그러니까 하면서 노력하는 애 말고 재능 있는 애 말고 아, 그래, 기억났어. 그냥 묵묵히 하는 애. 그래요? 네. 문제가 즐기는 애. 그래서 뭐야? 문제가 오늘 안 풀렸어? 그럼 이제 짜증나 이게 아니라 딱 그놈 참 대단한 놈이구만. 이러면서 너 내가 내일 다시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인드. 그 마인드가 있어야 리만 가설을 풀지 않겠니? 수많은 수학자가 지금 몇백 년 동안 못했는데 고놈 참? 이러면서 다음날 다시 할 수 있을 그게 있어야 극복을 할 거 아니야. 결국 그거라서 수학을 잘하려면. 그러니까 토요일날 2시간 반 더 하자는 거지. 리만 가설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2시간 반 극복하는 거는 뭐 해볼만 하지 않겠어? 이게 권유 같죠? 네. 하시게 될 겁니다. 하시게 될 거예요. 1학년 때는 좀 오케이. 그렇다 치고. 아니, 잘해. 이 정도면 잘하지. 나는 2-2가 제시가 안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1-2 블루가. 네, 한번 부등식이랑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부러 못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 88까지면은 끝난 거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요걸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수업에 했던 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식이 1개인데 미지수가 2개니까 그 미지수 값이 결정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나온다 그랬지? 우리 앞에 계산해 보면 네, 해가 순서상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에다 이제 덧붙여가지고 미지수가 2개일 때 식이 2개면 그 미지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미지수가 3개일 때 식이 3개면 또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얘기로 그래서 미지수가 n개가 있을 때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똑같이 식이 n개가 맞춰지면 이 n개의 미지수를 다 구할 수 있다가 기본입니다.
그냥 탑재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문제에서 나한테 XY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무조건 뭐? 식 2개 필요하다고. XY, Z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식 무조건 몇 개? 3개 뽑아야 된다고 내가. A, B, C, D를 구하래. 그럼 뭐? 식이 4개가 나오겠구나 를 감안하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풀이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 단원에서 했던 건 요 순서쌍들을 차근차근 구해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자, 이번에 할 거는 요거지.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걸 할 거예요. 자,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 연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연립. 요즘은 다 아파트 사니까 이게 잘 들어볼 일이 없었을 텐데 연립주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연립주택? 이 동네는 너무 신도시라서 그런 데가 잘 없는데 옛날 동네들 좀 가보면 약간 빨간 벽돌로 이렇게 빌라들이 몇 개 두두두둑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 있을 거야. 뭐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써 있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막 한 3, 4층 되는 그런 주택이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이제 보통 연립주택이다, 빌라, 뭐 연립주택,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 연립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있다 요 소리입니다. 컴플렉스 모아놨다는 소리야. 그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그거의 일종이지. 어떻게 보면 그거의 일종인 건데. 자, 근데 뭐 몇 차 방정식을 묶었다고? 1차 방정식을 묶었다고. 그럼 자, 요 연립이란 표시를 우리가 이제 수학 기호로 어떻게 써줄 거냐면 요렇게 써줄 겁니다. 중괄호 쓰듯이 쓰면 돼요. 네.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이렇게. 중괄호를 원래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지. 네.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에. 이게 중괄호고 이게 대괄호고 이 사이에 소괄호 들어가고 이 중괄호 표시가 네, 연립방정식의 기호로 이제 쓰이는데 괄호를 닫지는 않아요. 이렇게 앞에 붙이기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 2x가 뭐 4다 라는 식이 있고 x 더하기 y가 3이다 라는 식이 있어. 그럼 얘도 하나의 이제 넘버를 매길 거예요. 내가 문제 풀 때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1번식, 2번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 위에 처음 나오는 걸 보통 1번식이고 뒤에 나오는 걸 2번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뭔 소리냐? 요 1번 1차 방정식 요 한 녀석과 2번 1차 방정식 요 한 녀석을 묶었다 이거야.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이게 2차식이 되면 뭐게?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인 거예요. 그건 이제 공통수학과서 하실 겁니다. 그거 이제 공수가서 할 거고 우리는 중학과정까지는 뭐만 한다? 연립 1차 방정식만 합니다.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인 것만 해요. 두 개가 다 1차인 것만.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미지수가 한 개라서 이것만 있어도 다 해가 나와. 그럼 얘는 해가 뭐야? 1번식의 해는 x가 2야, 그치? 근데 2번식의 해는 어떻게 돼? 얘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그럼 얘 어떻게 돼? x가 0일 때는 y가 뭐가 돼야 돼? 해가? y가 3이어야 되고 뭐 더 많을 건데 몇 개만 해보자. x가 1일 때 y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고 x가 2일 때 y는 뭐가 돼야 돼? 1 돼야 되고 또 x가 3일 때는 y가 0이 돼야 돼. 그치? 자, 이 사이에도 뭐 정수 말고도 많이 엄청 수가 많을 거야. 그렇게 순서상으로 쭉 나온다가 지난 수업에 했던 거고. 자, 그러면 1번식은 1번식대로 이런 해를 갖고요. 2번식은 2번식대로 이런 해를 가져요. 자, 그럴 때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시키냐면 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겁니다.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해라. 아니면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연립 방정식의 해는
이거 지난 수업에 한 것 같은데? 공통해를 말합니다. 공통해. 한마디로 뭐야? 여기에도 1번식에도 있고 2번식에도 있는 공통해를 구해라. 뭐 그 소리야.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x가 2여야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x가 2면 y가 1이어야 되는 요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해가 정해져 버려서 공통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 경우밖에 해당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면 될 거야. 그래서 같은 교집합,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그런 애들한테서 이제 구해봐라 요 얘기지. 자, 요거를 조금 이제 변주를 주면 1번식을 조금 바꿔보면 자, 요렇게도 가능한다. 자, 2x 더하기 y가 예를 들어 5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1번식을 해볼게요. 그럼 위에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고 밑에도 2개인 1차 방정식이지. 자, 여기에서는 x가 그럼 0일 때 y가 5가 될 거고요. 여기선 x가 1일 때 y가 뭐가 돼?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가 1 될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더 갈 건데, 자, 그럼 1번식의 해는 뭐다? 요거 있을 거고, 이거 다 해인데 둘이 겹치는 게 뭐가 있어? 요렇게 두 개 겹치죠. 그래서 뭐다? 아, x가 2고 y가 1이면 뭐가 된다? 1번한테도 맞는 말, 2번한테도 맞는 말. 그걸 찾는 게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 아니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원리는 알았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가 이제 오늘 할 얘기. 어떻게 구할 건데 입니다. 매번 이렇게 일일이 쓸 수도 없잖아요. 심지어 뭐 개수가 분수 뭐 이렇게 있으면 더 복잡하고. 맞지? 그래서 요걸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대입법이라는 걸 가간법 먼저. 가간법을 먼저 합니다. 자, 가가 뭐냐면 더하기야, 더하기. 감이 뭐야? 빼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다 라는 소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1번식이 다시 써보면 저걸 2x 더하기 y가 5라 그랬고요. x 더하기 y가 3이라고 했을 때, 자, 가간법의 핵심은 뭐냐? 문자를 줄이는 거야. 문자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녀석을 지워주는 거예요. 문자 하나를 지우면 무슨 일이 생기게?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러면 그거 구할 수 있지. 그 세팅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해주면 문자 하나 지워질까? 딱 눈에 보이는 거. 식 대 식으로 보면 돼요. 우리 요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하면 돼. 그냥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빼준다라고 하면 이거 전체에서 이거 전체를 빼는 거라서 2x에서 x 빼면 얼마 남아? x 남지. 그 다음에 y에서 y 빼면 0이야, 0. 지워진 거니까. 그 다음에 5에서 3 빼면 2 남아.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네, x는 2가 나와요. 자, 그럼 x가 2라는 건 나왔어. 그럼 x 구했으니까 이제 y 한번 구해볼까? x가 2일 때 y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2일 때 y가 1이어야 되는구나. 이 녀석이 뭐야? 이 두 녀석의 공통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중에 함수하고 나면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도 한번 또 연달아서 이어서 할 건데, 일단은 그래서 문자 하나로 정리해서 나름 문자 구해준다. 이게 가간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고 대입법을 해볼까? 아, 대입법까지 그냥 한 번에 하고 가자. 뭐 어디서 들었는데 그 부호가 다른 뭐 빼라는 그건 아니 뭐 그것도 이따가 문제에서 해줄게요. 그럼 뭐 이거 좀 숫자 바꿔보면 되지. 똑같이 가간법을 할 건데 2x-y가 5래 여기는.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y가 3이래.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뭐 해주면 문자 하나가 지워지겠어? 더하면 지워지겠지.
y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더하는 게 편하겠지. 그러니까 편한 걸로 찾으시면 돼. 문자 하나로 정리하기 편한 거. 그러면 더하면 3x고요. y는 0 되고요. 숫자는 더했는데 8이야. 그럼 이때 x는 3분의 8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y 구해봐야 되겠지. x 3분의 8 나왔으니까. 자, x랑 y랑 더해서 3 나와야 돼. x가 3분의 8이야. y는 3분의 1이겠죠. 그쵸?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개수가, 이거는 빼니까 하나 지워지는 게 보여서 뺀 거고, 이건 더하니까 지워지네 해서 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요거 단순히 더하기 빼기 하는 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할 건데, 그 전에 대입법 먼저 같이 하고 하자. 자, 두 번째. 대입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 안 쓰지. 봐봐.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저거 하나 해볼까? 자, 1번식이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3이다. 요거 하나 있고요. 자, 2번식이 3x 더하기 2y가 4다. 이렇게 있어. 자, 대입법은 무슨 소리냐면, 요 1번식을 다시 정리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뭘 하냐? 얘를 뭘로 정리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y는 3 더하기 x라고 해볼까? 그러면 양쪽에 x 더해가지고, 그치? 그 y는 3 더하기 x가 됐어. 이 y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요 y를 뭘로 바꿨어? 요걸로 바꿔 쓰는 겁니다. 대입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3x에 더하기 2에 그 자리에다가 얘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4답니다. 그럼 전개하면 되죠. 요거 6 더하기 2x예요. 그럼 계산하면 5x 더하기 6이 4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양쪽에 6 빼고, 그럼 마이너스 2 될 테니까 x가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2다. 그러니까 x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y는 5분의 13. 그치? 이렇게 찾는 게 대입법이에요. 그럼 봐봐. 이걸 잘 안 쓰는 이유를 알려줄게. 일단 얘를 식변형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식변형 한 걸 또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럼 대입을 했으면 또 식을 다시 정리를 하고 전개를 해야 돼요. 과정이 많아. 네, 과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기본 문제 푸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을 대입법을 이용하여 푸시오. 대입법을 사용하여 푸시오. 라고 지정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문제들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 서술형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준 다음에 다음을 대입법을 이용하여 푸시오. 그 다음에 다시 2번 문제. 다음은 그 위의 문제를 가감법을 이용하여 푸시오.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서술형에 그렇게 나오면 하셔야 됩니다. 과정이 길든 말든 상관없이 네가 아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선호도는 떨어지지. 아무래도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감법을 통해서 합니다. 단 대입법이 수월할 때도 있어요. 언제냐? 지금은 문제가 이렇게 줬으니까 내가 정리를 다시 했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줄 수도 있어. 문제가 애초에 문제에서 y는 x 더하기 1이래. 1번식을 이렇게 준 거야.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4래. 자, 그러면 이걸 가감법으로 풀고 싶으면 오히려 식정리를 다시 해야 되지. 그치? 이거는 애초에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니까 얘만 다시 쓰면 되잖아. 그럼 2x 더하기 1이 4란 소리네. 이렇게 너무 대놓고 이거 대입해 라고 이렇게 주면 대입법이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 이렇게 잘 안 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아무 상관없거든. 아무 상관없어. 그럼 뭐 하면 돼? 내가 딱 봤을 때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편하겠네, 이렇게 하면 편하겠네 라는 거를 계산을 하시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경험치가 좀 쌓이겠지. 그 경험치가 좀 쌓여야 취사 선택이 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편해 보이면 넣어서 하는 거고, 누가 봐도 이건 빼는 게 편해 보이잖아. 이걸 정리해서 집어넣느니 그냥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뭔지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이제 가간법에서 좀 추가를 할 건데 대입법에서는 추가할 게 없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번식이 자, x 더하기 2y가 3이다 라는 말이 있고, 2번식에 3x 마이너스 y가 7이다 라고 돼 있어. 자, 이러면 이제 조금 곤란스합니다. 뭐가 곤란스해요? 바로 더하거나 바로 빼는 걸로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맞지? 우리가 가간법 쓰는 이유는 뭐라고? 문자 수를 하나 줄이고 계산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더하든 이대로 빼든 문자가 하나가 안 없어지잖아. 그지? 그럼 그냥 또 다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나올 뿐이야. 3번식이 나올 뿐이라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개수를 맞춰줄 겁니다. 밑에 거에다가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y 더하기 2y를 맞추던, 위에다가 3을 곱해서 3x 더하기 6y는 9 해갖고 3x를 맞추던, 둘 중에 하나. 이것도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난 그냥 보통 x로 맞춥니다. 그냥 여기가 그러면 3x야. 3 곱하면 옆에다 써줄까? 자, 3x 더하기 몇 y? 더하기 6y는 9야. 그럼 자, 이제 이게 1번식이잖아. 이거랑 이제 뭐 하면 돼? 좀 헷갈릴 테니까 다시 써줄까? 자, 이렇게 있어. 빼면 x 어떻게 돼요? 네, 이게 나 x 지우려고 맞춘 거잖아. 그러니까 x는 당연히 날아가는 거고, 빼면 y는 뺐는데. 뭐라? 네, 7y. 7y는 얼마다? 2다. 그러면 y가 7분의 2다. 이렇게 나오겠지. y 나왔으니까 이제 뭐 x 똑같이 구해주시면 될 거고요. 뭐 여기에다가 넣든 여기다 넣든 해서 계산하면 나오겠지. 그치?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다입니다. 여기까지 뭐 납득 안 된 거 없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니까. 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근데 그러면은 여기가 올라 이거 SP로 바꾼다 치면은 그냥 저희 SP로 바꿉니다 하고 저거 바꿔요. 아니, 이제 좀 이제 모집을 또 하겠지. 그 과정에 맞춰서 스카이패스에 합류할 사람들 모집을 또 하겠지. 모집을 해보고, 모집이 되면 이제 더 인원을 늘려서 가는 거고, 네, 뭐 아니면 많은 거고, 그런 느낌이지. 네. 그래서 스페반은 약간 독립 별동대 같은 느낌이에요. 의대반, 스카이반, 엘리트반 있으면 이제 스페반은 목적이 뭐야?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를 목적으로 두고 노선을 옆에 두고 이제 따로 가는 노선이라서, 최종 목적은 뭐겠어? 의대반 합류입니다. 계속 과정이 올라가니까 언젠가는 이제 의대반 합류가 되는 거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좋아요. 왜냐면 2학년 때부터는 이제 2학년 때부터는 학기제란 말이야. 학기제. 봐봐, 여러분들 지금은 3개월이 한 시즌이니까, 봐봐, 만약에 1학년 시작 때부터 스페반을 했어. 그러면 시즌 1 끝났을 때 한 과정 더 들어갔을 거고, 2 끝났을 때 한 과정 더 들어갔을 거고, 지금 3 때 또 하나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9월부터 해서 4 때 또 하나 더 하니까 과정 4개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반이 바바바박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엄청 많지 않아요? 어차피 한 과정 추가니까. 근데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
2배가 되는 게 아니지. 너네 지금 정규 때 과정 몇 개 해? 2개 하는 거지. 지금 뭐뭐 했어? 1-2 블루랑 2-1 그린이랑 2개 했잖아. 여기에 하나가 추가되는 거니까 3분의 1 정도 넣는 거지. 하나가 왜 좋아요? 스펠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스페럴 하면 이거 봐요. 이거랑 이거 봐요. 뭐 레드 그런 거. 아니. 블루를 같이 하겠지. 아, 뭔 말인지 이해했어? 3개가 돌아간다고, 3개가. 1-2 블루, 2-1 그린, 2-2 블루 이렇게 하겠지. 2-1 블루. 블루 두고. 그치? 그거 지금 하면서 블루까지 같이 한다고 보면 되지. 뭔 말인지 알았어? 네. 그래서 막 2배로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생각해봐. 2-1 그린 하면서 블루 같이 하면 어차피 연장선이니까 2번 배우는 게 아니잖아. 생각보다 속도가 나요. 이거 그린 다 풀고 이 똑같은 단원 블루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개념 설명 또 안 해도 되지. 그리고 방금 따끈따끈하게 했으니까 기억도 잘 나겠지. 다음 시즌에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어서 하면 따끈따끈하니 바로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2시간 반 추가하면 과하잖아요. 응? 2시간 반 늘어나는 게 과하다? 너 방학 때 연강을 안 해봐서 그렇지. 5시간, 5시간, 2시간 반 수업을. 내가 지금 4반 들어가는데 그 반 중에 유일하게 2반만 연강을 안 하거든? 방학 연강을. 2배요. 화목 토잖아. 그럼 화요일, 목요일 5시간, 5시간. 방학 때만. 네. 그치. 방학 연강이지. 그러고 과정 하나 추가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2반을 연강을 안 넣은 거는 뭐 과정이 그렇게 연강이 필요해서 2-1 블록까지 막 뭘 해야 되고 그러진 않을 거라서. 그럼 언제 연강을 추가하시면 좋을까요? 뭐 스페를 하면 굳이 추가. 스페하면 또 추가구나. 그게 고민 좀 해보고요. 지금 이걸 따라오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면 그것도 별 무리 없어. 그러니까 막 이거조차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벅찬데 여기다 더 들이부으면 당연히 그러면 체하지. 근데 그거 아니면은 뭐 할만할 텐데. 자, 좀 풀어볼게요. 그린 넘어가서 저 그림 문제로 풀어봅시다. 92쪽에 보시면 하나씩만 해볼게요. 자, 1번에 뭐라고 써있냐? 다음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식이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식이 4x 마이너스 3y는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수가 안 맞아요. 그죠? 문자 하나 지우려고 했더니 개수가 안 맞아. 그럼 뭐 할까, 여기다가? 네, 곱하기 2 하면 4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1번식 이렇게 했고, 2번식 이렇게 했어요.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몇 y 나오지? x는 없어질 거고. 1번에서 2번 빼면 5y 나올 겁니다. 그죠? 5y는 얼마?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따라서 y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y가 마이너스 1일 때 보니까 뭐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x가 얼마 나오게? 0. x가 0. 네, 이게 뭐야? 이 연립방정식의 해인 겁니다. 굳이 순서상으로 쓰란 말 없으면 둘 다 명시를 해주는 게 맞아요. 뭐가 x고 뭐가 y인지. 그리고 보통 연립방정식에 해 써줄 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x가 0,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1차 말고 2차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나와 해가. 그러면 이제 요렇게가 한 쌍이고 또 예를 들어 x가 1일 때 y가 3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두 쌍이 나온다를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해를 쓸 때.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뭐 하나가 나오긴 해도 이렇게 써주는 거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아요. 많이 써보기? 뭐 이것도 근데 쓰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 나도 이렇게 쓰지. 오씨, 의식하고 쓰려니까 힘들지 않나. 이렇게 써서 S 쭉 내리면 됩니다. 이것도 뭐 다르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 난 내가 쓰는 게 편하니까. 근데 뭐 이렇게 쓰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 돼지꼬리 마냥 이렇게만 안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뭔가 중괄호처럼 안 보이잖아. 그래도 엄연히 중괄호 기호 늘려서 쓰는 건데 나도 여기까지는 중괄호 한 거고 여기에서 안 닫았을 뿐이야. 여기에서 안 올렸을 뿐이지. 왜냐면 연립방정식이 여러분들 이렇게 2개 할 때는 2개 하겠지만 이게 3개, 4개, 5개도 돼요. 그럼 이제 밑으로 쭉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마침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쭉 내리고 마는 거지. 자, 오케이. 그럼 가감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입을 이용해서 풀랍니다. 4번 조금 대입하기 적합해 보이네요. 저런 식으로 대놓고 준다 요 소리야. 자, 1번식에 뭐라고 돼 있어? y는 2x다. 너무 대입하기 편하게 정리를 해줬고 2번식이 y는 x-1이래.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하면 y가 2x라고 했으니까 1번식을 2번식에다 넣었어. 그럼 x가 뭘로 정리가 돼요?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치?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가 애초에 했을 때 이렇게 쓰면 되지.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때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다. 네. 이렇게 쓰시면 끝이다. 자, 그러면 대입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7번, 네. 7번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 자, 7번 볼게요. 자, 1번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x-y 빼기 괄호에 x-2y 얘가 5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밑에다 늘려 쓸게요. 자, 2번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빼기 y가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식을 이제 조금 정리를, 이게 식이 정리가 안 됐잖아. 그치? 얘를 전개를 해서 식 정리를 다시 해보면 2x에서 x 뺐으니까 몇 x? x 하나 남고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2y를 뺄 거야. 그러면 더하기 2y니까 더하기 y 나오겠지. 더하기 y가 5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1번식이 되는 거죠. 이게 1번식이고 이게 2번식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바로 뭐가 눈에 보이지? 네, 빼기 하면 x 지워질 거고 더하기 하면 y가 지워질 거야. x부터 구해볼까? 더해볼까? 2x가 얼마야? 9? 2x 6이죠?
6이죠? 그러면 x 얼마야? x 3이고 y는 그럼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식이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그냥 개수가 분수가 있어. 개수가 분수가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2씩 곱해갖고 분모 없애주면 되죠. 그 다음에 9번은 0.6, 0.5 이렇게 있네. 그냥 10 곱해서 개수 정수로 만들어주고 그냥 하면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10번입니다. 개수 정리해서 구하는 거는 뭐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자, 10번. 10번의 문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등호가 한식에 2개 나왔어. 마이너스 2x 더하기 7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y 더하기 5. 그리고 이게 또 4래. 자, 식이 뭔가 한 줄이 쭉 써 있는데 등호가 가로로 이렇게 연달아 있어. 그럼 이 세 개가 서로 지금 같다는 소리긴 하지.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형으로 표현하면 A는 B는 C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세 개가 같다. 이렇게 써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냐? 마음에 드는 애들끼리 두 개 골라 묶으시면 돼요. 자, 뭔 소리냐면 지금은 보니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인데 지금 C가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C가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묶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 이거야. 이걸 둘둘 쪼개면 돼요. A는 C다 해가지고 이걸 1번씩. 그 다음에 B가 C다 이걸 해가지고 2번씩.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아니면 뭐 다르게 해도 돼. A가 B다를 1번씩이라고 두고 B가 C다 이걸 2번씩이라고 둬도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냥 식 2개 잡고 갖다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던 거대로 하면 1번식을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7y가 4다. 요게 하나 나올 거고 요게 내가 설정한 1번식이지. 자, 2번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5y 더하기 5가 4다. 요게 2번식이다 이거야. 이제 뭐 하면 돼?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자, 그렇게 보니까 이제 숫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양쪽에 5를 빼줘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야. 맞죠? 그리고 개수가 안 맞으니까 또 마음에 안 드네. 뭐 할까? 밑에 거에다가 곱하기 2. 그럼 마이너스 2x의 y는 어떻게 돼요? 네, 더하기 10y고 숫자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제 뭐 할까? 1번식에서 2번식 뺄까? 빼면 마이너스 2x 없앨 거 아니야. 그러려고 맞춘 거지 지금 얘랑 얘. 얘랑 얘를 맞춘 목적이 빼서 없애려고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빼주면. 자, 그러면 7y에서 10y 뺐어.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4에서 마이너스 2를 뺐어. 6이야. 그러니까 y가 얼마야? y가 마이너스 2예요. 그때 x는 얼마일까요? 아닐걸? 네. 마이너스 9 되는 건가? 1번식에다가 넣어볼게. 여기 마이너스 14일 거 아니야? 다시 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4가 4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2x가 18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x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9여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식이 나랑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문제들은 풀면. 왜? 이 A는 B는 C라고 했을 때 뭘 1번 잡고 뭘 2번 잡을지는
각자의 취향이잖아. 그지? 선호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취향 차이 존중해줘야지. 뭐 굳이 식정리를 다시 하겠대. 이거 두 개를 1번씩 잡아서. 그거 뭐 선택이죠 뭐. 근데 이제 문제풀이를 조금 최적화하자라고 하면 어떤 방향성을 좀 지녀야 돼요?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좀 가야지 될 거라서. 여러분들 실수를 보통 언제 해? 풀이가 길어지면 합니다. 계산이 길어지면 어디에선가 하나가 미스가 나요. 더하는 걸 잘못 더했든가 빼는 걸 잘못 뺐든가 부호를 잘못했든가. 그래서 그 계산하는 이 과정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실수가 좀 주는 방법일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일단 연방의 기본은 했습니다. 그 밑에 11, 12, 13번은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요 11, 12, 13번은 개념 한 통 가서 한번 보자. 식을 한번 봐야 돼서 어떤 형태의 식을 말하는 거냐면 좀 뒤로 가야 돼요. 저기 72쪽에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자, 거기다가는 뭐 좀 여러분들 표시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지금 다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설명까지 하지 않을 거고요. 이게 어디랑 이어지냐면 저기 개념 한 통 저 뒤에 가봐. 저 뒤에 가면 그 어디 있냐? 네, 124쪽. 네. 124쪽에 보시면 자, 요런 말이 있어요.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그래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거랑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를 온전하게 이해를 하려면 거기까지 갔을 때 내가 다시 해줄 거예요. 다시 추가로 할 겁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 저 그래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정도까지만 할 거야. 어디 갔니? 네. 자, 해가 특수하대. 특수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해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해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가 무수히 많다. 요 두 단어에 좀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해가 뭐 한 개일 수 있고 두 개일 수 있고 세 개일 수 있고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해가 무한개라는 소리야. 특수하죠? 특수하잖아, 말 자체가. 해가 무한개래. 그치? 그리고 해가 없는 경우도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래프를 이해해야지 이게 왜 해가 없는 게 해가 없을 수 있잖아 가 될 수 있는데 요게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저 의미가 조금 부여가 돼요. 그래서 뒤에 가서 완성을 할 겁니다. 일단은 뒤에 가서 완성을 할 거야. 자, 요거부터는 2교시 때 하죠. 타이밍이 딱 좋네.